1600대 들어서 조선의 왕은 황제도 아닌데 제후국의 왕으로서 하늘에 제를 올리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는 이유로 조선 세조 10년에 황구단을 폐해버렸는데요. 1897년 고종이 대한제국을 선포하고 황제로 즉위하면서 다시 황구단을 부활시키고 하늘에 제사를 지냅니다. 그렇다면 고종은 왜 수백 년 만에 황구단을 부활시킨 걸까요? 고종은 근대 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 자주권을 갖고 국가를 재정비하고자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조선을 황제국으로 격상시키고 자신도 황제가 되어 중국 청나라와 대등한 관계가 되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반대하는 유학자들이 많았는데요. 그들은 중국의 황제만 천재가 될 수 있다며 고종이 황제가 되는 걸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고종의 의지는 그 어느 때보다 확고했는데요. 왜 고종은 황제가 되고자 그렇게 노력을 했을까요? 황제가 되는 게 왜 중요하냐고. 내가 황제가 되어야 청의 속국이 아니라 대등한 관계가 되고 뿐만 아니라 일본, 미국, 러시아 등과 대등한 관계 속에서 조선의 근대화를 이룰 수 있지 않겠소. 황구단에는 세계 만방에 중국과 동등한 자주국가임을 선포하고자 했던 고종의 아주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오른쪽에 111쪽입니다. 이 대한제국은 사회 여러 분야에 걸쳐 근대적인 개혁을 추진해 나갔습니다. 이제 나라를 발전시키기 위해서요. 자, 1번 여러 가지 근대 시설을 마련하고 공장과 회사 설립을 지원했다. 그 당시에는 공장과 회사 이런 개념이 없었죠. 이런 것들을 이제 막 하기 시작했어요. 또한 두 번째로 이제 외국에 유학생을 보냈고 기술을 습득하겠고 학교를 세워 인재를 양성했다. 이게 근대적 개혁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나 한계도 있어요. 대한제국은 첫 번째 황제의 권리를 지나치게 강화했다. 황제 권리도 강화해버렸네요. 두 번째, 국민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지 못했다는 한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 밑에 있는 질문, 초록색 질문, 대한제국이 추진한 근대적인 개혁의 가치라고 보면 돼요. 한계는 무엇일까요? 자, 보면 이제 황제의 국가로서 자주 독립국을 국내에 알린 후에 강력하게 개혁을 실시했죠. 이게 근대적인 개혁이죠. 그래서 근대 시설을 만들고 많은 학교를 세워 인재를 양성했다는 것이 의의가 될 수 있고요. 근데 집권층의 부정부패와 서양의 여러 강한 나라들의 간섭 등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황제 권리를 지나치게 강한 것도 한계가 될 수 있고 국민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지 못했다는 한계도 있었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자, 밑에 교과서 속으로는 아까 우리 영상에서 봤었죠. 한번 보고만 갈게요. 고종이 환구단에서 황제 즉위식을 한 의미는 무엇일까? 환구단은 황제가 하늘에 제사를 지내고자 둥글게 쌓은 단이다. 제천예는 고대부터 행해졌으나 조선 초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해 제천예를 할 수 없다는 논의가 있어 폐지되었다. 그러나 고종은 대한제국의 황제로 즉위하면서 다시 제천예를 지냈다. 이로써 고종은 대한제국이 중국과의 사대 관계를 청산하고 서양의 여러 나라들과 일제의 간섭에서 벗어난 자주 독립국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려 했다. 자, 여기서 사대 관계라는 것은 약자가 강자를 섬기는 관계, 즉 우리나라가 중국을 막 이렇게 따르고 섬기는 그런 관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대한제국 시기에 변한 서울거리를 탐색하기 탐구활동이 있죠. 한 장 넘겨보면, 자, 근대문물의 내수용으로 변한 서울거리의 모습을 알아봅시다. 대한제국은 도로를 넓히고 전기를 이용한 전등과 전철을 들여온 등 근대화 사업에 힘썼다. 이건 옛날 조선에 없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서울거리가 이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변해갔다. 보면 옛날에 막 초가집 있고 이랬는데 그때 사진을 자세히 살펴보고 근대화 사업으로 변화된 서울의 모습을 이야기해 볼까요? 자, 옛날에는 초가집이 많고 이런 식으로 농사만 다 짓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가로등이 생기고요. 길도 달라지고 그 다음에 건물의 모습도 변화가 생깁니다. 책에는 잘 안 나오지만 이런 건물들도 막 생기죠. 내부에서 경무청에 사람의 위생을 위해서는 집과 길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름에는 더욱 깨끗하게 해야 한다. 오물과 더러운 물건들의 냄새를 없애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각 서서장과 각 교본소 순검에게 별도로 지시해 실제적으로 효과가 있게 하되 만일 예습관을 고치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엄하게 다스리겠으니 곧 보고하라라고 지시했다. 첫째, 집들과 문 앞을 깨끗하게 한다. 아침 저녁에 쓰고 버리는 물을 칡간에 뿌려 오물이 쌓이거나 하수구가 막히지 않게 한다. 둘째, 길거리에 버린 더러운 물건은 그 땅에 가까운 집으로 옮겨 버리게 한다. 셋째, 각 골목의 작은 개천들을
좌우에 있는 집주인을 시켜 파내게 한다. 넷째, 썩고 상한 생선, 고기, 덜 익은 열매를 팔지 못하게 한다. 다섯째, 길가에 대변을 못 누게 하라고 했다더라. 독립신문 1898년 6월 21일. 아까 배웠던 우리 독립신문에서 이렇게 근대화된 모습이 나왔고요. 근대 문물을 받아들인 후 사람들의 생활 모습은 어떻게 변했을지 한번 써봅시다. 멈추고 잠깐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적었나요? 네, 근대 문물을 받아들인 후에 사람들의 모습이 어떻게 됐을까요? 전기가 들어와서 밤에 전등을 켤 수 있을 거예요. 전등. 그 다음에 도로가 좀 넓어졌고요. 전차가 생기면서 사람들이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위에 나온 것처럼 도로도 깨끗해져서 좀 더 위생적인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그렇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대화 시키면서 대한제국이 되면서 좀 더 우리 국민들의 삶도 좀 더 좋아졌다. 좋아지려 노력을 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전에는 전기나 도로, 전차 이런 게 없었잖아요. 그래서 완전 신문물이 들어온 거예요. 스마트폰이 없다가 새롭게 생긴 것처럼.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 맨 처음 일어났던 게 을미사변이 일어났죠. 그래서 명성황후께서 돌아가시게 되고, 그래서 고종이 어떻게 한다? 예, 다 같이 아관 파천을 하게 됩니다. 러시아 쪽으로 그 고종이 거처를 옮기게 돼요. 그래서 계속 다른 나라들이 간섭을 하니까 이제 자주국임을 알리기 위해서, 자주 독립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독립신문도 만들고 독립협회도 만들고 그 다음에 만민공동회에서 서로 토론도 하면서 나라를 발전시키려고 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대한제국을 만들죠. 우리나라의 고종이 처음 황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개혁을 하고 근대 시설도 마련하고 유학생도 보내고 인재도 양성하고 개혁을 합니다. 하지만 뭐 황제의 권리도 강화시키고 그 다음에 국민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던 그런 한계도 있습니다. 자, 모두 수고했습니다.